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판단이 요구될까요?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장 바라보고 계실지 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움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하방으로 좀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추세선 이탈됐을 때부터 조금 오락가락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방향을 완전히 아래로 잡고 외국인 매도 행렬에 멈춤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슈가 확실한 쪽이 오히려 더 지금은 안전지대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에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중국 쪽 모멘텀이 붙을 때마다 좀 강력하게 끼를 보였던 한국 화장품으로 저희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훈 대표님께 여쭐게요.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대만 관련한 발언을 좀 철회할 수 없냐라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라고 밝혔다는 뉴스가 또 지금 바로 속보로 뜨고 있네요. 결국에는 지속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리스트업된 것들에 대한 순환은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고, 그러면 그 중심에 요즘은 화장품이 센티가 다시 개선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중국 색채가 좀 더 묻은 한국 화장품은 어떤 평가 주세요? 일단 사실 오늘의 모양만 놓고 보면은 너무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일본 화장품을 수입 금지한다는 얘기들이 어제부터 좀 나왔어요. 온라인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좀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냐. 지금 중국의 어떤 수입 국가를 순위별로 보면 1위가 프랑스고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한국인데, 그래서 이제 2위 만약에 일본이 빠지면은 그 자리를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일본 화장품 수입 금지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화장품을 쓸 것이냐? 저는 오히려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중국의 화장품이 상당히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제 거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국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잘 뭉치죠. 우리가 얘기하는 애국 소비라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사실은 과거에 보면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 불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어떤 생산 기지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ODM 업체들은 아마 수혜가 좀 예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수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그거죠. 이미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과거에는 사실 중국이 굉장한 우리의 큰 시장이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어떤 화장품 산업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쪽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이제 중국과 미국, 일본과의 문제보다도 4분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쇼핑 성수기고, 사실 요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번에 관세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3분기 실적을 보면은 특히 실리콘2 같은 종목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주 지역에서의 매출이 3개 분기 만에 성장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건데 미스가 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AFR 또 보도가 나왔잖아요. 매튜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얼타뷰티 이제 본격적으로 얼타뷰티 채널로 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매출 성장세가 30% 이상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4분기에 쇼핑 시즌에서의 어떤 성수기에 있어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쪽에 우리는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국 관련주라 가지고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실리콘2라든가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AFR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정말 중국 관련 다 좀 사고 싶다고 하면은 차라리 ODM 업체 쪽에 코스맥스 같은 종목. 코스맥스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사실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다가 이제 그야말로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업종 대표주 쪽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한화장품에 대한 의견은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전체가 관망이라기보다는 만약에 화장품 섹터를 공략하고자 한다면 원래 화장품 섹터 내에서 본진에 있는 종목들, 그 종목군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의견이십니다. 이동훈 대표님, 그러면 시장의 해지 성격상 지금 이렇게 중일 관계에 부각되고 있을 때 재료 가치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 종목군에서 굳이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관광이나 면세 그리고 유통 쪽도 강한 수급이 나타나는 요즘인지라요. 활용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어떤 의견 주세요? 사실 이제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중일 간의 관계 이전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한테 어떤 그 무비자가 허용이 됐잖아요. 네. 많이들 오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뭐 중국 내에서는 뭐 이제 그 많이 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검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런다는 것 때문에 검색하는 거고 오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이제 연결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결국은 저는 숫자에 좀 더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이제 기존과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기존과는 좀 다른 어떤 루트들을 많이 간다라는 거죠. 이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뭐 올리브영 많이 가는 예. 거고, 원래 이게 많이 거기는 이제 하나의 어떤 필수 코스가 됐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종목이 의외로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이죠. 현대백화점이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견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안 흔들립니다. 웬만한 뭐 이 급락 과정에서도 안 흔들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사실 최근에 현대백화점 가보신 분들, 여의도의 더현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가는데 가면 정말 해외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경험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좀 그 그러니까 더현대백화점 추구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그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즐길 거리, 볼 거리,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먹을 거리. 이 부분을 갖다 또 우리가 토탈 엔터테인먼트의 개념적으로 이제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백화점이 이제 이런 그 외국 관광객들한테는 하나의 또 코스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이제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된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관련 종목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주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뭐 지금 JYP나 맞아요. YG나 주가 보시면 진짜 줄줄줄줄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은 이 중일 갈등이 좀 장기화가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좀 굉장히 친밀하려는 제스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독도 문제도 그랬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중국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한알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타겟이 일본이 돼버린 거죠. 예. 오히려 반사수에는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별로지만은 이런 그 컨텐츠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조금 저는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알령 피해가 오히려 지금은 한일령으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엔터 쪽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들어봤습니다. 다만 한국 화장품에 있어서는 관망 의견 주셨고요. 사실 오늘 차트가 의미 있어야 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오후장에 이거를 말지를 못했습니다. 시가 부분을 좀 훼손시킨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제 곧 전에 있었던 물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담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는 것인지 차트의 방향성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대표님? 일단 한국 화장품이 시가총액 1천억 원 내외로 네. 알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수급이 갈 곳이 없으니 잠깐 쏠렸다가 좀 빠져나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파동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과 굉장히 비슷해서 요즘 시장을 보니까 이제 AI발 전반적인 조정이 나오니까 AI가 묻어있지 않은 섹터, 그리고 이제 좀 실적 발표 이후에 낙폭이 좀 과대된 섹터들 위주로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가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화장품을 잠깐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화장품주는 시즌3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주를 볼 거면 이제는 APR, 실리콘2 두 가지 정도만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그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오늘처럼 급락이 나오는 날에는 이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과 섹터가 무엇인가 그걸 좀 항상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놓고 봤을 때 뭐 이제 지금 이 섹터에서 눈에 보이는 게 뭐 APR, 아모레퍼시픽 정도로 보여서 여전히 화장품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분기 실적 혹은 내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대장인 이제 APR 정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표님도 아까 뭐 엔터나 이런 다른 네. 관점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 수혜가 좀 이어지면 이제 뭐 롯데 관광개발 이런 여행주들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제 여행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 취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그 반사 수혜가 우리나라로 오겠죠. 그럼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행주가 갔고 그러면은 결국 또 중국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지만 와서 하는 게 뭡니까? 화장품 사고 또 시술을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낙폭 과대 종목인 파마리서치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기관들이 이제 방어적인 포지션이라서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 많이 사들인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파마리서치 또 수급을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또 다시 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단기 테마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AI 섹터에 조정이 나온다면 화장품, 뭐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본다면 이 안에서 대장주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폭과대 쪽으로 수급이 열릴 수 있고 그렇다면 화장품 내에서는 대장관점 APR 유지를 해보고요. 그리고 미용기기단,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시장 좋을 때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저점을 잡아가는 기관의 연속된 수급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그렇다면 기회는 다른 쪽에서 더 찾아보자로 정리를 합니다. 이어서 저희는 비만 쪽으로 넘어가 보고자 하고요.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중심 잘 잡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좋았다면 더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자, D&D 파마텍을 보겠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사실 해지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바이오주가 해지성이라기에는 이미 그전부터 굉장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본연의 가치를 시장에서 너무 좋아하고 화답하는 매수의 근거로 삼아가는 것들이 쭉쭉 보입니다. 그 가운데 D&D 파마텍은 이제 또 무중 이벤트를 이제 입고되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주분들이. 그런 가운데 주가가 계속 갑니다. 노보노 쪽에서 뭔가 액션이 있을 것 같고 화이자 쪽에서 메세라 인수했었던 그 이후에 더 몸값이 뛰고 있네요. 사실 이제 오늘 흰고가를 경신을 네. 했지만은 좀 윗꼬리가 달린다는 부분, 예. 뭐 시장에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온 데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세라의 기술 이전한 그 경구용 GLP-1 또 GIP 이중작용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또 앞두고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사이상 지방간염 그러니까 메쉬라고 그러죠. 메쉬 치료제의 간 조직생검 결과 발표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지금 데니파마텍 같은 경우는 비만 쪽에서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뭐 저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지금의 자리에서 과연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보유자는 당연히 갖고 가셔야 돼요. 예. 보유자는 당연히 이건 보유의 영역이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매수 드리기는 조금 저는 이게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다음 주에 바이오가 또 이게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이제 튼튼하게 잘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비기술주, 우리가 얘기하는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장이 또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라면은 저는 오늘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한미약품은 오히려 21선에서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비만 쪽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넘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끼를 안 보였던, 덜 보였었던 종목군에서 기회 찾는 것들은 어떨까요?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일단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의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한미약품을 제일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새 49만 원을 한번 찍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이제 그러게 거의 바닥에서 좀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한미약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누림목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미약품이 오히려 지금은 접근하기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워낙 한미약품에 대한 지금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뭐 한미약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증권가 쪽에서도 한미약품 목표 주가 높이는 리포트도 있긴 했었거든요. 같이 비만 내에서는 여전히 돌아가면서 좀 시세 분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D&D 파마텍은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으로 현재 구간은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 의견이십니다. 자, 신고가를 만들긴 했는데 그 신고가의 자리가 꼬리로서 남겨질 것인가. 이것도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워낙 갖고 있는 기대가, 재료에 대한 기대가 또 있는지라 대기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을 봤을 때도 이제 단기적이겠죠. 기술주는 숏 포지션이고 지금 헬스케어 쪽이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침에 이제 시장이 빠질 때 뭐 다른 AI 기술주들은 확 빠지는데 제약바이오는 아주 조금 빠졌다가 다시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 뭐 이렇게 계속 신고가 영역을 달리는 이제 주식은 우리가 최소 뭐 5일선, 11선, 21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음 주가 저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계좌를 방어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1차 매수를 해도 된다. 약간 한 1-20% 정도. 그리고 이제 5일선, 11선 왔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비중을 늘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 의견으로 정리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의약품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술 이전, 비만 신약, 그리고 플랫폼 우리가 떠오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뭐 단기적으로도 좋습니다. 방어주적인 측면으로도 좋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고점에 만약에 물렸다. 그러다가 또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단기적으로 봤었던 관점을 저는 다시 내년으로 밀어서 또 매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고점에서 약간 발 담궈두는 영역에서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관점으로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매수이기 때문에 비중 관리 잘해서 조금씩 주요 이평선까지 내려오면 더 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헬스케어단은 그래도 강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접근할 수는 있겠다 의견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반도체로 가보죠. SK 하이닉스가 사실 오후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까였는데 오전에 봤었던 그 자리를 그대로 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8%대 낙폭을 보이면서 52만 원대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차트가 시총 상단의 차트가 비슷한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지지를 거의 다 깨트리게 됐고요. 어제 이동근 대표님과는 기술적 분석에서 SK 하이닉스 도와주셨을 때 60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50초까지 갔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오늘의 모양만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아니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낙폭이 좀 지나치게 크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펀더멘털적인 요인보다는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기술주에 대해서 뭐, 어제 엔비디아가 그런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보야 문제는 엔비디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문제가 아니고 엔비디아의 고객들한테 문제가 있는 걸 뭐 그걸 몰랐던 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엔비디아는 왜 빠지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가 넘게 빠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돌리느냐가 SK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총 400조가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여러 가지 오늘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 뭐 이게 뭐 조정이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좀 추세 자체가 조금은 추세가 훼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거는 이제는 그 펀더멘탈 관점이 아닌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늘 오히려 지금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상 이익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는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지금 안타까운 영역이고, 그러니까 오늘의 모양만 봐서는 이게 조금 일단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이제 변화하거나 개선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은 관망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달라요. 왜 제가 그러니까 비교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물론 이거는 이제 정말 뭐 도끼인 객끼인이지 이게 뭐가 다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일단 앞서 기록했던 저점 부분에서 지금 일단 거기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깨고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그 7일날 기록했던 저점, 그리고 또 요번에 빠졌을 때 10일날 19일날 기록했던 저점, 거기서까지 그 정도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붙잡아 놓고 있어요, 주가를 갖다가. 물론 이것도 이제 깨지면 또 도루묵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지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물론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저는 오늘은 그러니까 관망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옆으로 갔다면 와 진짜 강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연속 매도가 조금 보였던 것도 부담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 이전에 보였었던 지지 라인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다만 그거를 꼬리로 만들었었던 게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아예 캔들, 몸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좀 하방으로 무게를 쏟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끝까지는 봐야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차트상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SK하이닉스 차트 분석 그러면 이어가 봅니다. 윤 대표님께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도세로 일관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하방이 열렸고요. 그동안 샀던 것은 개인과 기관이었는데 오늘 가수급상 기관계로 본다면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일단 지금 뭐 SK하이닉스, 저도 삼성전자랑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하이닉스는 기회 구간이다. 그런데 이제 아래를 좀 많이 열어놔야 되는 기회 구간이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SK하이닉스 얘기했을 때 저는 저만의 기준점을 세워뒀던 게, 하이닉스는 이제 55만 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9만 5천 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뒀었는데 오늘 너무 기준점 아래로 훅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수급 요건과 뭐 환율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면요. 그런데 뭐 대표님도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펀더멘털의 변화가 전혀 없고, 원래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뭔가 기업의 변화는 없는데 뭔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 때문에 흔들리고, 사실 그런 흔들리는 기회를 잘 이용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어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매수 의견입니다. 단 오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하이닉스가 뭐 50만 원은 이탈 안 하겠지, 이런 좀 아니란 생각보다는 하이닉스가 43만 원 혹은 40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를 감안을 하고 내가 그럼 그 안에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늘 위치에서 한 1-20% 정도 비중을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지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삼성전자가 오히려 맘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뭐 올해 하반기 시장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가고 코스피가 갈 때는 단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변동성을 감수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이닉스가 43만 원, 40만 원 갈 때까지 나는 분할 매수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새 계속해서 ETF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물론 내년에는 지금 이 시점보다 더 갈 거긴 하지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만약에 12월
혹은 길어져서 뭐 1월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에 저는 ETF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냥 개별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좀 이런 개별 종목의 위아래 변동성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반도체 ETF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고 거래 대금이 가장 높은 ETF가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성향에 맞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하이닉스 지금부터 매수해도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기적으로 본다면 55만 원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해야지라고 했었던 계획에 접근한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어가 보자. 근데 전반적으로 차트 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올라갈 때 반도체가 힘을 강하게 준다면 어떤 종목이 더 힘을 우선적으로 가져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바스켓 전략으로 ETF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여러분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것으로 SK하이닉스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그렇다는 면에서 공통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요? 인터넷 쪽인데요. 오늘 같은 날에 지켜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동훈 대표님. 네. 금리로 지금 시장이 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금리 민감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가. 근데 오늘 수급이 집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AI하고 별로 관계 없다고 평가를 하는 건지 이게 저도 약간 좀 예. 되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의 합병 임박이라는 이슈가 저는 상당히 좀 부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고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얘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약세장에서 뭔가 시장에서 조금 이제 그 어떤 재료로서의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내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역시 이제 그 굉장히 부진했던 광고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커머스 수수료 인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은 일정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두나무 실적이 네. 좀 추가가 되면은 그렇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좀 이제 다시 좀 매력이 더 강해질 것이고 또 두나무가 이제 들어오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그래서 그냥 쭉 모아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지금 가격도 크게 변동도 없어요. 사실은 한 24만 원, 25만 원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건 지금을 보라는 게 아니고 내년을 보고 철저하게 내년을 타겟으로 해서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보면은 한 28만 원 레벨에서 24만 원 레벨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위아래가 크지 않은 상황이 한 지금 2달 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세장에서 상당히 선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을 위한 어떤 그런 지금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네이버는 긍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 볼 생각으로 네이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말 성장주의 이름에 걸맞게 성장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좋은 자리가 왔을 때는 담아가자, 모아가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네이버 예쁘게 본다라는 건 윤 대표님께서도 저희 방송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문제는 늘 연속 수급이 메이저 쪽에서 안 나온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건 없고요. 네이버는 항상 억울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더라고요. 유일하게 안 간 섹터가 이 소프트웨어, 뭐 소버린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 섹터들이 가려고 할 때 시장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비운의 섹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제2의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5만, 6만을 횡보할 때 그렇게 욕을 먹었었던 게 단기간에 올랐었던 것처럼 네이버도 사실 12월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럼 내년 한 봄쯤이면 빠르면 뭐 겨울, 내년 봄쯤이면 이제 30만 원 도달하면서 그 이상을 갈 거다. 제2의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표님께서도 24만 원, 25만 원에 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지금 박스권 흐름을 계속 좀 만들어주고 있지만 24만 원은 안 깨려는 모습이 자체가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예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게 조금 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저는 네이버는 충분히 좋다. 여전히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좀 예쁜 라인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 라인대 잡아주시는 거 있나요? 아까 전에 25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이 26만 원 선이죠. 사실 뭐 26만 원을 사나, 25만 원에 사나, 24만 원에 사나, 어차피 30만 원 이상을 갈 종목인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24만 원 이하로 깨지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분할 매수, 3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뭐 오늘 한 1, 20% 그리고 25만 원에서 4만 원 선에서 이제 2차 매수 뭐 한 30% 이상 그리고 만약에 24만 원을 이탈하는 구간으로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 뭐 50% 이렇게 조금 분할로 들어가신다면 뭐 사실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 네이버로서 두 분 모두 이거는 장기 호흡을 갖고 보자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간적인 계획이 여러분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뒷받침돼야 할 듯 싶습니다. 두 분 의견 긍정으로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